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린애가 어린애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죠. 애기들은 사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관계 중에서 가장 그런 하류의 관계죠. 징징거리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계속 매달리고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서로 의지해서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의존적인 것보다는 한 단계 위죠.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자주자조를 외쳤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자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좋은 단계가 뭐냐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그렇죠? 독립적으로 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저는 직장과 개인의 관계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 직장 동료 중에요,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뭐가 없다, 뭐가 불편하다, 계속 징징. 하지만 보면 자신이 회사를 위해서 할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따져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관계의 사전 이전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큰 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유태인과 한국 관계,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한국인이나 유태인이나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유태인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에게 전혀 신세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자식에게 신세지는 걸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어때요? 자식을 교육시키긴 하지만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죠? 자식 덕에 뭐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무슨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뭔가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면요, 자식을 뭔가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20년 후부터는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관계도 어떻게 기대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와 개인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요, 나는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뒤집어서 또 회사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하는 것들을 잘 따져보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적절한 기대를 하고, 그렇죠? 그 기대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는 그러한 수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제일 그 관계를 망치는 첩경은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가, 우리 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대부분 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혹은 상사에 대해서 혹은 동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혹시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반성을 늘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직장생활 천연병들을 보면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 분석은 기가 막힙니다. 뭐 옆에 회사는 연봉이 얼마고, 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잔업수당을 주고 말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 모든 대인 관계를 성공으로 한다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전제적 조건은요, 역지사지입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어찌됐건 다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장이 됐거나, 그렇죠?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거나, 아니면 큰 조직의 장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쭉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 저분들은 회사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항상 상사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까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보면 교수가 있고 조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생이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요. 교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학생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교수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정말 완전 슈퍼 A 플러스 학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잘하는 걸 보세요. 제일 많은 직장인들이 뭘 하냐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요. 상사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 하게 되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야,